안녕하세요. 철산중학교 미술교사 정상화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한국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미술인 대체 무엇인가, 한국 미술에 대해서 오주석 선생님의 한국 미술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오늘은 컬러링북, 한국화 컬러링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미술 표현 활동을, 실제적인 활동을 이제부터 할 거예요. 한국화를 선생님이 학교 미술 시간에 한국화를 수업하려고 인사동에 한번 가봤어요. 인사동 갔더니 붓이 너무 비쌌어요. 하나에 엄청 가격이 비싸죠. 이걸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붓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선필이 필요하고 채색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붓이 필요하고, 이게 가장 저렴한 세트 용품인데 요거 한 세트에 10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무 비싸서, 용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인사동 밖에서 파는 것도 5,000원, 하나에 5,000원인데 학교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한국화 수업을, 표현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검색을 컬러링북을 한번 개발해 보자 해가지고 한국화 컬러링북을 한번 선생님이 2017년 재작년에 이 도서를 한번 개발을 했어요. 컬러링북이에요. 붓으로 하는 컬러링북이에요.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화 컬러링북은 있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아직 없지만 한국화 컬러링북으로는 이게 유일한 거예요. 도서예요. 선생님이 개발한 거. 붓으로 쉽게 따라하는 한국화 컬러링북. 궁금한 학생은 검색 한번 해보시고. 판매처는 없어요. 선생님이 연구개발해서 실험적으로 생산한 거기 때문에 판매처는 없어요. 요거를 한 장 한 장씩, 원래는 이게 뜯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씩 컬러링북이 이렇게 뜯어지게 구성을 했는데, 원래 요거 한 장씩 뜯어주고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코로나라는 이 여건상 이거 불가능할 것 같고, 대신에 이거 PDF 파일을, 선생님이 요거 작업해 놓은 거 PDF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다운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린트해서 그려 가지고 오세요. 그리는 법 지금 설명할 테니까요. 어떻게 그리는 거냐, 교사 시범작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재료는 필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필요 없어요. 그냥 붓펜 하나랑 이 채색 물감 혹은 색연필, 붓펜 한 개랑 채색 물감 혹은 색연필, 여기 적어놔야겠다. 붓펜 이랑 채색 물감 혹은 색연필이 필요해요. 붓펜 얼마 안 하잖아. 붓펜 얼마 안 하죠. 그리고 채색 물감은 초등학교 때 쓰던 거 있죠. 그리고 색연필도 있을 거고. 붓펜과 그 색연필만 있으면은 우리 한국화에 대해서, 우리 한국화 컬러링북을 한번 완성할 수 있어요. 책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어차피 판매하는 것도 없고 선생님 혼자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채색을 먼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먹선필을 올리고 완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다시 채색을 먼저 하고, 먹선필 먼저 올리면 안 돼요. 나중에 번지니까. 채색을 먼저 하고, 그리고 색연필로 채색하세요. 수채물감 없는 학생은. 어차피 종이가 이것처럼, 이 컬러링북처럼 이 두꺼운 캔트지를 여러분들이 출력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집에서 프린터기로 프린트하면은 해봤자 갱지 같은 거 얇은 종이에다가 프린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색연필로 그냥 하세요. 색연필로 채색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먹선필을 넣는데, 먹선필 넣는 거 잠깐 보여줄 거예요. 먹선필을 넣고 그 다음에 완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본 파일이랑 같이 올려드릴게요. 원본 파일이랑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원본 사진이랑 컬러링 사진이랑 컬러링 북이랑 원본과 컬러링 북이랑 이렇게 동시에 놓고서 옛 선인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색연필로 채색하고 그 다음에 선을 따고 있죠. 색연필로 채색하고 먹선필을 긋고 있죠.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죠? 채색 먼저 하고 먹선필을 이 위에다가 그 선을 그으면 되는구나. 선을 그을 때 그냥 대충 그냥 찍찍찍찍 긋는 게 아니라 붓펜으로 어떻게 긋냐?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철선묘. 철선묘는 처음부터 끝까지 직선으로 긋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화 없는 선이 철선묘고, 두 번째 유연묘는 옷주름에서 인물의 옷주름이나 자연이나 옷주름, 자연물 혹은 옷주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가늘게 가다가 점점 두껍게 가다가, 아이고 이거 왜 안 먹지? 다시 할게요. 처음에 아주 가늘게 하다가 점점 두꺼워지다가 다시 가늘게 살짝 빠지는 게 유연묘예요. 뭔지 알겠죠? 철선묘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선 굵기로 가는 거구나. 유연묘는 처음, 중간, 끝이 얇게 가다가 다시 두껍게 가다가 다시 얇게 가는 거구나. 이게 타블렛이 참 이거 피랍이 안 먹네. 어쨌든 그리고 철선묘, 유연묘, 그리고 전로묘. 전로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옷주름, 그러니까 역동적인 옷주름을 표현할 때 전로묘를 쓰는데, 처음엔 두껍게 가다가 그러다가 중간에 얇아지다가 또 끝에 또 두껍게 가는 거예요. 이게 전로묘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철선묘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굵기로 가는구나. 사물을 표현해서 많이 철선묘를 사용해요. 유연묘는 자연 혹은 옷주름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데, 처음에 얇고 중간에 두껍고 마지막 끝에 다시 얇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로묘는 옷주름, 역동적인 옷주름을 표현할 때 전로묘를 사용하는데, 앞에 두껍고 중간에 살짝 힘을 빼서 빠지고 끝에 다시 두꺼워지는 역동적인 선을 표현할 때 전로묘를 쓰는구나. 한번 김홍도의 작품을 보고서 한번 여기 어떤 그림이 써였구나 한번 볼게요. 실제로 김홍도의 작품을 보면은 보시면은 옷주름에서 변화가 있죠. 여기 전로묘를 썼네. 앞에는 두껍게 가다가 얇게 가다가 다시 싹 빠지는 이 부분, 뭔지 알겠죠? 여기도 전로묘를 썼구나. 그리고 여기 유연묘를 썼네. 다리에서는 얇게 가다가 두껍게 가다가 다시 얇게 빠지는 유연묘를 썼네. 옷주름에서는 전로묘를 썼고, 역동적인 이 나달 털기를 하는 역동적인 옷주름에서는 전로묘를 사용했고, 이 사람 피부에서는 여기서도 이 사람 피부 선에서는 유연묘를 사용했네. 여기 다 보여.
그 세 가지 선을 김홍도가 유연묘, 전로묘, 철선묘를 세 가지 선을 아주 잘 사용했다고 해요. 앞에 나온 부분은 살짝 두껍게 가다가 또 얇아지다가 다시 얇아지다가 다시 두껍게 마무리하는. 뭔지 알겠죠? 이게 역동적으로 보이죠? 선의 굵기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림이 살아나는 거니까 그냥 한 가지 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뭔지 알겠죠? 이 무동, 춤추는 아이, 이 아이의 옷주름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힘을 줘서 두껍게 가다가 얇아지다가, 두껍게 가다가 얇아지다가, 여기 맺히는 부분을 두껍게 가다가 얇아지다가, 두껍게 가다가 다시 얇아지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선 굵기 조정에 따라서 그림의 맛이 달라지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수채화 물감은 필요 없어요. 이건 선생님이 도서를 제작하는, 도서를, 이 두꺼운 켄트지로 만든 이 도서를 제작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사진을 구성한 거니까. 보시면은 채색을 먼저 해서, 채색을 먼저 하고 채색을 완벽하게 끝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수채화 물감이 아니라 색연필로 그냥 하세요. 그리고 선을 이런 식으로 따면 끝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쉽죠? 쉽게 우리가 한번 따라 연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씨름도 채색을 먼저 하고 선을 따고 완성. 뭔지 알겠죠? 채색을 먼저, 채색을 먼저 하고 선을 딴 다음에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죠? 파일 2개를 올려놓을 테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거들어 다닐 테니까. 다음 여러분들 오프라인 학교 등교 개학 이후에 오프라인 시간 때 선생님이 거들어 다닐 거니까, 컬러링북 제출하세요 하면은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은 오프라인 때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을 직접 하세요. 그래서 준비물은 붓펜이랑 채색물감 혹은 색연필, 채색물감 사용하지 마시고 색연필. 준비물은 붓펜이랑 색연필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컬러링 PDF 2장 중 하나를 프린트해서 컬러링 PDF 2장 중 하나를 프린트해서 완성하여 제출해 주세요. 두 개 올릴 테니까 그 마음에 드는 거 한 장을 프린트 해가지고 완성 후 선생님한테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완성하여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완성해서 제출하세요. 미완성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번, 성명 반드시 기입해 주세요. 학번, 성명 반드시 기입해야지 선생님이 받지, 아니면 안 받을 거예요. 그리고 뭐 컴퓨터 킨 김에 녹화하는 김에 대체 한국화란 대체 무엇일까 한번 간략하게 한번 봐볼게요. 그냥 뭐 표현 활동만 이렇게 쉽게 끝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우리가 한국화에 대해서 기본 개념이라든지 뭐 정의라든지. 한국화 대체 뭘까? 동양화라는 말도 있네. 동양화는 뭐고 한국화는 대체 뭐예요? 동양화, 서화, 한국화? 대체 무슨 말일까? 다 똑같은 한국화는 맞는데, 동양화라는 말은 일제치하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화라는 말을 조선화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기 위해서 만든 명칭이에요. 일본인들이 만든 명칭이에요. 너희는 한국인도 아니고 조선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니야. 너희는 그냥 동양이야, 동양인이야 라고 해서 조선이라는 명칭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동양화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은 동양화 하죠. 이런 그림을 보면은. 근데 동양화라는 명칭은 원래 없는 말이다. 일본 사람들이 지은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그림을 한국화라고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일제치하 조선 총독부에 의해 만들어진 신조어이기 때문에 1982년이 돼서야 한국화라는 용어로 정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양화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고 한국화라는 말을 사용하셔야 돼요. 동양화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고 한국화라는 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일본인들이 조선 문화 발달 정책으로 인해서 동양화라는 말을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신조어구나. 우리는 한국화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나라의 한국화의 재료를 한번 봐볼게요. 아까 전에 처음에 봤다시피 재료가 상당히 많아요. 벼루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문방사우, 그러니까 붓, 먹, 종이, 벼루를 문방사우라고 하죠. 요 네 가지뿐만 아니라 붓 종류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채색 물감 종류도 한국화 채색 물감 종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한 명 1인 학생 하나의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큰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한국화 수업을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컬러링 선생님이 제작하게 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국화는 읽는 그림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한국화는 눈으로 보는 그림이 아니라 의미를 모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읽는 그림이다 라고 보충 설명을 할게요. 까치와 호랑이도 어떻게 보면 읽는 그림이에요. 까치와 호랑이는 그 의미를 담은 그림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 한번 읽어볼게요. 까치와 호랑이는 정월 초하룻날 문이나 벽에 걸어서 애군을 막는 방패막이로 삼았구나. 새해를 맞이하는 길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대요. 까치와 호랑이가. 그리고 양리도라고 해가지고 이 거대한 붕어가 하늘로 올라가는 양리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잉어가 하늘로 독약해서 용이 되려고 잉어가 하늘로 올라가서 용이 되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을 하고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등용문이라고 해가지고 이 그림은 등용문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의 양리도는 등용문이라고 해가지고 그 벼슬,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해라 라는 의미로 이 그림을 그려서 선물해 주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단순 감상용 그림이 아니라 실용적 그림이죠.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선물해 주기 위해서 의미를 담아서 그림을 제작해서 선물을 해줬으니까. 그렇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가 갈대를 들고 가고 있죠. 개 갑자 해가지고 장원급제 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그림을 그냥 단순히 그 감상용으로 그린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아서 실용적인 목적으로, 선물 목적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그림을 제작하였구나. 애초부터 실용화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한국화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붓펜이랑 색연필을 이용해 가지고 선생님이 등교 개학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 며칠이지?